현장에 걸쳐서 드로잉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오면서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를 성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작가는 그분의 사진이나 오브제를 그려내는 오브제 회화를 본격적으로 실험하고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실제로 이 표면이 아니라 회화의 표면이 아닌 그 이면을 바라보라는 의미를 담아서 실제 유리로 된 창을 캔버스를 뚫고 이제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평면 회화가 아닌 오브제 설치 작품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쪽에 부재 작품을 보시면 새 한 마리와 둥지, 사람 얼굴이 있는데요. 새와 둥지가 왜 여기에 있을까? 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죠. 아마도 새는 이제 이름 한자에 새 을자를 쓰는 이제 작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작가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회화의 형식을 열어둠으로써 그 회화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인도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제작한 작품으로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생광 작가는 1977년 정도부터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무소파라던가 불교와 관련된 또 고구려 벽화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민족 정서를 작품에 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석굴암 본종굴의 옆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붉은 태양이나 산 같은 이러한 이제 이미지들은 고구려 벽화나 도교에서 가져온 그러한 어떤 도상들이고 또 오방색으로 이제 화려하게 색칠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사 작가가 생전에 이 작품을 보고 이 토암산 해돋이를 저한테 주시고 제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 가져가시라고 말을 했을 만큼 동료 작가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이제 그러한 작품이고요. 작가는 이 작업을 한 다음 해에 세상을 이제 전봉준이라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작가의 이제 작품 중에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오른쪽은 이제 손동영 작가의 작품인데요. 손동영 작가는 대중문화 속의 어떤 스타들을 전통 초상화 형식으로 이제 제작하는 작업을 해요. 왕의 초상 시리즈로 이제 작가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작가가 1980년대생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팬이에요.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사망했을 때까지 나오는 그 싱글 앨범이 40장이 있는데 거기에 실린 그 이제 커버 사진을 가지고 전통 동양화 이제 양식의 이제 작업을 합니다. 한지에 실물 크기로 이제 그렸습니다. 1.3 곱하기 1.9m이고요. 팝의 제왕으로 불리는 마이클 잭슨을 왕의 자리인 어자에다가 앉혀서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통 동양화 초상화에서는 그 내면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전 작가는 이 마이클 잭슨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외모의 변천사를 계속 따라서 추적해서 그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좀 영상을 이제 시각적인 이제 현대 미술 작업을 이제 많이 했었고요. 작가의 첫 번째 개인 전원에서 이제 전시장에다 선술집을 열어서 전시장을 이제 사람들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일화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뭔가를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카메라 앞에다 유리판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칠을 하는 장면을 반대편에서 친구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신 이 면은 그 화폭의 유리의 뒷면이 되는 거죠.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작업을 계기로 해서 이제 작가는 그 대구 친구들, 뭐 박형기, 최병소 작가를 비롯한 5명 작가가 이제 대구의 K 갤러리를 빌려서 이제 각자 비디오 작품을 이제 완성을 해서 대구 현대미술제 단체로 출품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비디오 작품 자체도 드물었고 또 대구 현대미술제는 젊은 어떤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발표하는 그러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강소 작가가 K 갤러리에서 했던 영상은 불식이 됐어요. 다른 작가의 영상은 남아있는데 이 전시에서 박형기 작가와 최병소 작가의 영상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작가는 이제 젊은 예술가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 보시는 이제 한 인물의 초상화를 이제 그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리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인 걸 알아차릴 수 없도록 그려야 합니다. 여기 이제 휴대폰의 카메라는 이제 빨강색, 노란색 네모 틀이 표시가 되면서 그 얼굴 검출 여부를 이제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려진 이 얼굴들은 인공지능의 얼굴 인식 시스템을 따돌리고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로 채워진 그러한 얼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씩 뜯어보시면 조금씩 재미있는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명인 작가의 행복의 하늘과 또는 사람의 하늘과 땅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들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만한 그러한 이제 유명 얼굴들로 채워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혜석 화가의 얼굴도 보이고요. 김자경 오페라 단장,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 노란호 디자이너도 있고요. 이쪽에 이제 여성들은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이라고 하고요. 여기 서 있는 여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댄스 가수 이금희 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한복을 입은 여성들은 1960년대에 여성단체에서 축척 반대 시위를 했었다고 해요. 그 신문 기사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가와서 보시면 재봉틀 자수 작업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작가는 역사란 게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이제 쓰여지는데 반해서 이제 주로 여성의 손을 거치는 이제 재봉 자수를 통해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작품들은 거의 다 여성적인 매체를 사용한 이제 그러한 이제 작품들이고요. 전통적인 매체를 다루는 작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는데요. 먼저부터 미리 작게 만들어서 이제 조형감각을 이제 익혀보는 그러한 이제 작품이고요. 이제 작가의 아이디어가 본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집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작가는 이제 일본에서 돌아와서 작성을 해요. 그 이후부터 테라피타 작업을 이제 많이 연습을 하게 됐고요. 보시면 입상보다 이제 좌상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자세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체 일부를 나타내는 작품들을 봤는데요. 이 작품은 작가의 여자리라고 할 수 있는 1963년 손이라는 작품이 어떻게 제작을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숫자의 일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료를 가지고 내상을 직접 바라보면서 작업을 하면 또 이쪽을 보시는 작품처럼 똑같은 재료이지만 상상력을 가지고 추상적인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환 작가의 작품인데요. 배영환 작가 하면 록기지, 소신용, 정인종 신을
표현한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 2010년부터 오토노미나라는 작업을 계기로 작품의 경향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연히 찍은 자신의 뇌파 그래프와 이렇게 주물러 빚은 도자 현상이 산소화 형태를 연상시키는 데서 이러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작품은 오토노미나와는 그러한 어떤 이제 상상의 풍경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좀 더 확장된 그러한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를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그래서 붓 대신 라이트 펜을 주면서 허공에다가 쓰고 싶은 글을 써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날로그 카메라를 이제 장노출로 열어줬는데 젊은 서예가들의 나이만큼 23분에서 30분 정도를 열어두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글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미세한 동작이나 감정의 동요 같은 것을 이제 흐릿한 초상화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보다는 작업을 하는 그 어떤 시간이 담기는 그 축적 과정을 관람객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작품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작가는 우리나라 해외예술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처음 작업을 할 때부터 작가는 기록을 그 작품의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퍼포먼스를 사진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작업들인데요. 이 작품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캔버스를 등지고 서서 팔을 쭉 뻗어서 붓으로 뻗을 수 있는 만큼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지나간 흔적과 시간이 흐르는 그 과정을 이제 남기는 작가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런 그리고 책에서 가져온 글귀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섹션은 기소장 젊은 작가들 5명의 작품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현대 사회가 한편으로는 풍요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좀 불안한 가운 속에서 젊은 작가들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성찰을 하는 그런 이제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섹션의 주제가 옐로우 블록이라는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공존하는 블록타임 이론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가져와서 이제 붙인 그러한 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대화 X라고 쓰여 있는데 이번 전시를 계기로 과학자와 예술가들의 어떤 대화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될 그러한 예정입니다. 네, 지구에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 옛날부터 살아온 유기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버섯류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오래전부터 리서치 작업을 해왔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버섯류 균사체라고 하는데요. 그 균사체는 땅 밑에 다른 식물들과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계속 공생을 해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불안정한 이제 미래의 지구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종의 이야기를 이제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쪽에 보시면 뭔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인간과 버섯류가 결합한 그러한 어떤 타나무 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작가는 2021년부터 계속해서 타나무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타나는 생명의 욕구를 의미하는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가져왔고 무는 추출구 한자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소리가 조금씩 들리시죠? 뽀드득 뽀드득 하기도 하고 뭔가 이 음악 소리 같은 거랑 들리는데요. 네, 이것들은 이제 작가가 이 모든 어떤 유기체들은 생명의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식물들 간의 어떤 신호 같은 것을 디지털로 음악으로 변환을 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영상 땅의 기억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 세계에 인간들이 다른 분과 손을 잡고 하나로 춤을 추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영상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바라보시고 계시면 안에 나오는 문구들, 글귀들이 아주 시적인 아름다운 글귀들이 나오고 아름다운 행성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들이 계속 옛날부터 땅을 파헤치면서 지구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 입장이었는데 수직으로 올리는 그러한 어떤 행태에서 벗어나서 다른 종과 손을 잡고 수평의 춤인 타나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상이어서 꼭 한번 하시기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러실 수 있어요. 챗 GPT를 이용한 그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이고요. K-팝 이미지도 보실 수 있고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의 도상들도 나오는데 이 노랫말이나 리듬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아마 재미있게 관람을 하실 것 같고요. 한 여성을 중심으로 8명의 자녀를 번식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사회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1층에서는 이거를 쓰시고 소리 지도를 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들으시는 그러한 작품이고요. 2018년에 제주도에 그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죠. 그때 활동가들이 그 난민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나 그분들이 부르는 고향의 노랫소리 같은 것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목표로 나가시는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세마 공영공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3명 작가의 커미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신 작품은 이원우 작가의 세상에서 가장 실실한 입이라는 제목이고요. 아까 주자를 하셨겠지만 로마의 휴일 영화를 해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위를 보시면 문도환 작가의 작품인데요. 작가는 종교 전단지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화 같은 낙원 회화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죽에 그린 그림으로 인간이 만든 문명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작업을 합니다. 작가의 작품이 1, 2층에 다 쓰실 수 있고요. 실제 모피가 아니라 인조 가죽과 인조 모피를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작가는 이쪽에 보시면 최수정 작가의 작품을 여기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작가는 그림으로 공간을 연출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행으로의 초대, 메디슨 카운티 X라는 작품입니다. 저 알록달록한 실이 보이시잖아요. 이 실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그림이다. 작가는 그림 위에다 바느질을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구의 공간인 그림에서 출발을 해서 미술관의 실제 공간인 철망으로 확장이 되어서 실제와 허구를 연결하는 그러한 작업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실 텐데 바닥에 쓰여 있죠. 글자들이 갈라지고 좀 분절이 된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갈라지는 글들이 있는 계단을 올라가시겠습니다. 주제는 레이어드 미디어인데요. 작가들이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구성한 그런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래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최병수 작가가 그래서 제작한 뭐를 하고 있을까요?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있습니다. 지루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행 자체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작가의 이러한 행위, 태도를 통해서 그린다라는 개념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작가는 70년대 유신 시대의 신문을 이제 펜과 연필로 까맣게 지우는 신문 지우기 연장으로도 잘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이제 나비라는 제목이고요. 비디오 게임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제지간 스승과 제자 간의 어떤 대결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여기 나오죠. 레닌과 덩어리 이제 이렇게 세 명이 이제 나오는데, 이 당나귀들과 주인공 목선이 대결을 벌여요. 네, 대결을 벌이면서 이제 예를 들면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다, 이러한 경고 같은 그런 격언을 하나씩 취득을 하게 되면 상대편 당나귀를 킬하면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대결을 마치고 모든 지식을, 깨달음을 다 얻게 된 주인공은 여전히 무지한 채로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 범람하는 이러한 지식과 정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재밌게 관람을 하실 수 있고, 김하영 작가의 이 작품은 조금 진지하게 관람을 하셔야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가는 10년에 멜버른 전시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악명높기로 이름났었던 호주의 그 이상 형태의 그 비자발적인 이주로 인해서 생기는 균열이나 분쟁, 이런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이라는 제목인데요. 페트라 제네트릭스라는 광석이자 광물 덩어리이자 데이터 덩어리가 주인공이에요. 그 이주를 둘러싼 이야기인데, 페트라는 구멍이 많이 뚫린 다공성 계곡에서 살다가 폭발이 일어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아주 어렵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해서 다른 다공성 계곡으로 이주를 했지만, 시스템의 오류로 자신과 똑같이,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주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이주도 나타내고 있지만, 요즘 IT 그 대기업들에서 돈을 들여서 주기적으로 이제 행하고 있는 데이터 이주에 관한 그 문제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종의 부조리급 같은 형태로 작업을 만들어 놓고, 우리 현실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틈들, 구멍들을 이제 관람객들이 발견하도록 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다 보면 좀 몸집이 있는 남성분이 이제 그 이주센터에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들이 실제 호주 난민 심사 그 텍스트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활용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품을 정성박람이라는 원래 VR로 감상하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34년 서울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이제 그곳이 일이라는 이제 소설과 그 1930년대 시민 만화인 망문이나 캐릭터를 이제 상징으로 해서 제작한 그런 작품이고요.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곳이가 집을 나와서 하루 종일 관람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는 여성들이 손에 번쩍거리는 시계를 차고 있고요. 또 손기정 마라톤 선수도 등장하는데, 당시에 그 일정기 말소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신문이 까맣게 지워진 그러한 이제 장면도 나오면서 법률에 관한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과도기적인 그런 풍경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어떤 이제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고시는 하루 종일 변성을 이제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일부터는 나가지 말고 집에서 글을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고시의 방랑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VR로 참여를 하시려면 금요일마다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제 신청을 하셔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40분 간격으로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 앉아서 15분 이제 방송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미지들을 이제 함께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와 함께 예술의 흐름을 이제 잠깐이라도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모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과, 물론 고모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사람들을 때리고 또 간다. 고모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전차에 오르는 것을 봤을 때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림이 앞섰다. 고모는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올랐다. 고모는 우리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의 기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대체 어느 곳에서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